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엔 일 잘하는 경찰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영구, 나? 서부서 강력반 영구.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 강력 2팀 서도철 형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금천경찰서 강력 1반 마석도 경위, 일로 와. 야, 숨 쉬어, 숨.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3반 오영달과 방재수 형사 콤비,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있죠. 사실상 서도철이나 마석도의 캐릭터는 이 사람에게서 출발했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강동서 강력반 강형사, 나 성질 같은 놈이야.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 경장.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특채 경사. 하지만 이 사람이 모범적인 경찰이냐고 한다면 솔직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갈아입은 지 며칠은 되어 보이는 일마야 니 안 덥나? 우째 니는 맨날 그으시고 그 동복 아이가? 동복 아니야? 추나추동복이지. 후줄근한 추나추동복을 1년 내내 걸치고 다니고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형사는 장사하면서 누가 제일 온갖 육두문자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기관총 난사하듯 튀어나오는, 경찰이라기보단 동네 건달 느낌이 더 진하게 배어나오는 이 남자는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저번호로 연병장 2바퀴다. 경찰로서의 능력 또한 엄마 나 경찰이야 경찰. 그저 그렇습니다. 네가 경찰이면 난 영부인이다 이놈아. 되려 조폭들을 두들겨 패서 마약을 빼앗고 글마들 그만큼 줘줬으면 대체 죽일라 카나? 내가 볼 땐 글마들이 니보다 훨씬 더 억울하대. 마약 뺏겼지, 돼지게 맞았지. 그 마약을 쟁겨놨다가 마약범에게 되팔아 먹어서 물건 좀 팔아야 되겠다. 한몫 제대로 땡기려고 한다거나 물건 걱정하지 말고 연락 먼저 해, 이 새끼야. 각종 비리 행각에 덜미가 잡혀서 내사과에 끌려가서도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땐 계급장 떼고 나가는 데야. 그럼 계급장 띄고 한판 붙든지. 통장에 있는 금액이 통장에 270원이 다랜다. 270원밖에 안 되는 가공할 무계획성으로 오히려 풀려나게 되죠. 보내라 저 새끼. 경찰 생활 12년에 부정 축제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270만 원은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강동석 강력반 강철중에 강력한 강점이 있었으니 바로 올림픽 복싱 은메달리스트 특채 경찰관답게 사람을 딱 죽기 직전까지만 두들겨 패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점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검거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패 죽이겠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본인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진짜 나쁜 놈을 알아채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잠시 앞으로 좀 돌려보죠. 잘 만든 영화들이 거의 그렇듯이 영화 불안당의 매력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시점마다 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영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는 야심에 가득 찬 독불장군 천팀장의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맡겨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까워. 야,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진 아무도 잘못한 게 아니야. 거대한 실패담이기도 하고 순수한 언더커버 요원 현수의 어머니 신장 구해줄게. 어떡할래? 핏빛 성장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제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방구석 1열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으니까 23회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꼭 설경구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이름은 한제호, 직업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세안무역의 이사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 오세안무역은 마리 수입업체지 밀수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태랑 킹크랩 박스 안에 필로폰, 해시시, 코카인까지. 그리고 고병철 회장은 범죄 조직의 보스, 한제호는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마약 범죄가 아닌 다른 건으로 감옥에 가게 된 그는 도끼 어린 깡따구를 발휘해서 교도소 안의 경쟁자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빨은 몇 개 해먹었습니다만
어쨌든 간방안을 휘어잡게 됩니다. 담배 반입 사업으로 돈을 번 다음에 교도관들에게 상납하고 자기는 각종 특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감옥 안 세상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시장도 지 사제들로 꽉 채워서는 전용 식당으로 만들어버렸지. 왕보다는 대통령에 가깝죠. 대통령은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기세등등하던 한재호의 철권 통치는 이 사람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호남 출신 전국구 파업을 이제 대선이다. 워낙에 족보 있는 깡패 선배인 만큼 한재호는 그에게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재호라고 합니다. 점잖게 원만한 공생을 제안했지만 담배 사업권 반으로 나누시죠. 가격은 지금 시세대로. 내가 담배나 파는 양아치로 보이는 거야.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넨 밖에서 양이나 팔아먹고 살았다면서. 허열이 보안에 끌려갔습니다. 이길 게 뻔한 상황에서 화친을 하는 바보는 없죠. 지금 장난해? 김성환이지? 그 새끼한테 뭐보다 처먹었어? 나보다 더 많이 찔러줬어? 대선 끝나버렸어. 김성환이 소장 고향 선배란다. 한재호는 한순간에 모든 권력을 잃고 일반 수감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상대방 조직은 이미 팔다리가 다 잘린 한재호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려 했으나 경찰 강철중은 어떤 노부부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고 현장을 어슬렁거리다가 죽은 지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사인은 허물나게 찔린 거고. 문득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씨. 일주일쯤 전에 이 동네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급동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던 그때 그때 아주 지저분하게 마주쳤던 그 판초위. 판초이 일단 정지. 판초이 안 들리냐? 나 오늘 잘못 걸렸다. 애인 있으면 지금 애인한테 전화해라.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감히 내 얼굴에 칼빵을 선사했던 그 판초위가 기억났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앞에 주위에 원한 살만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면담하던 중에 강철중의 본능이 번쩍하고 반응합니다. 이놈이다. 울면서 다리 떠는 거 봤냐? 저 새끼 슬퍼서 운 게 아니야. 금전관계 한번 조사해봐라. 소 뒷발에 쥐잡은 건진 몰라도 강철중이 범인으로 찍은 조교환은 진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단란한 가정에 사랑받는 가장이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의 삶을 살고 있는 멀쩡해 보이는 인간이었지만 누군가 자기의 아픈 곳을 찌르거나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너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단지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양반아 사고를 냈으면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밤늦은 시간까지 조용히 뒤를 밟아서 벽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덥냐?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투자한 회사가 상장이 되는 호재가 벌어지고 아,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자네도 거기에 개인 투자를 했다고? 20억 정도입니다. 대단한데? 대단해. 큰 돈을 쉽게 3,400억은 되겠는데? 엄청 큰 돈이네요. 370억? 암튼 거금을 벌게 된 상황. 갑자기 투자금을 빌려줬던 그의 아버지가 귀하라 애비다. 초를 칩니다. 봉사활동을 해야 하니 원생이 50명 정도 되는 자해원이란 곳이 있다. 그곳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돼. 그래서 난 그 자해원을 살리기로 했다. 돈을 돌려달라는 거죠. 몇 달만 기다리면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그 돈 10배, 20배가 돼서 돌아와요. 필요 없다고. 아니 아버지는 이렇게 올고든 분이신데 나한테는 이 일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아들은 어쩌다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일이야. 그래서 몇백억을 벌게 될 기회를 날려버리고 겨우 고아원 하나를 사게 될 상황이 되자 귀하나. 그는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나 자신의 부모님들을 끔찍하게 살해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재빨리 현장을 뜨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재수없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격 더러운 경찰 강철중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주쳐버린 겁니다. 그를 등 뒤에서 구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현수였죠. 조현수가 누구냐 하면 교도소 안에서 덩치는 작아도 깡따구 좋고 쌈박질 잘하기로 유명했던 혁신적인 또라이였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밤중에 그의 방에 찾아와서 뭐예요? 이렇게 진한 관심을 표현했을 만큼 멍도 이쁘게 된다. 재호는 현수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현수는 재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돕고 살라 그랬어요. 잔머리를 굴려서 그의 역습에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교도소 내 담배 반인민 유통권으로 제 옆에 있는 아저씨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새끼가. 계장님, 수사 들어가면 내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올 것 같아요. 보안계장의 묵인하에 재호는 다시 한번 역쿠데타를 일으켜 상대 세력을 축출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재호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다 개털린 싸움인데 굳이 또 날 담고. 그거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밖에서 서로 겹치는 일도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요? 예? 부경찰 회장입니다. 짝들 오야지가 우들 성님한테 직접 부탁한 거라게요. 그렇습니다. 재호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 바로 자신의 조직과 모시고 있던 보스에게 배신당했던 겁니다.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 왜 그랬냐? 굳이 조현수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한재호가 죽는 걸 막아줬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오세안 무역에 탈을 쓰고 있는 마약 조직을 한 방에 일망타진해서 큰 공과를 세우고 싶었던 부산지방경찰청의 천인숙 팀장은 한재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한재우 2, 3년이면 나와요. 그때 되면 같이 묶어서 사이즈 크게 당길 수 있어요. 잠입조 쓸게요. 그의 조직에 두 명의 언더커버를 잠입시킵니다. 한 명은 취직이고 한 명은 입학이다. 한 명은 초반에 정체가 발각나서 처형되고 말았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일단 대나무만 다 내리고 일주일 동안 배에서 짱 박혀 있는데 조현수였던 겁니다. 즉 조현수는 처음부터 한재호를 감으려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니 당연히 그가 죽는 걸 막아야 했던 것이죠. 손톱 좀 들어가고 있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재호는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 팀장, 이 옆에 새끼는 내가 밖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네가 네 꼬마애는 안에서 봐. 결국 한재호는 각각 두 명의 첩자를 감옥에서 만난 셈이었고 그들 모두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알아봤냐? 첫 번째 첩자는 지체 없이 없애버렸지만 현수에 대해서는 그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기엔 좀 아까운 애라. 역으로 감아보겠다는 거죠. 내 쪽으로 한번 감아볼게. 강철중은 자기에게 심증은 있되 물증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건을 자기식으로 수사해버립니다. 이거 무슨 짓이야? 야, 이 씨발놈아. 너 전에 나 본 적 있지? 무대뽀죠?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 새끼 잡아. 첫 번째는 강철중에게 조교환이가 범인이라니까요? 어째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남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전무했다는 것. 반장님이 한 달에 600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요즘 해퍼졌어요. 그런데 반장님 아버지가 18억이 있거든요. 강력반 반장님이 아무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유원장 사본 못 봤어? 사회에 환원 안 되잖아, 환원. 그런데 왜 죽였답니까? 이러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조교환이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뱀 같은 살인자는 인맥을 이용해서 나 동부지검 최검사야. 네 관할 담당 검사. 자신을 수사에 들어오는 강철중을 압박하고 범인을 잡아야지. 왜 피해자 가족을 괴롭혀? 어? 이 자식이 이거 돈 냄새 맡고 얼씬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의 관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조교환의 옷에 음식을 쏟았다는 것 말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강철중을 약 올리려는 목적으로 골치 아픈 친구가 하나 있어. 잔인하게 살해해버린 거죠. 당신은 그 친구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지.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틈틈이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온 강철중이지만 여기서는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이거 판초이 아니야? 게다가 네 말대로 내가 범인이라고 해보자.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이렇게 눈앞에서 이죽거린다면 한바탕 난동의 결과로 강철중은 형사에서 순경으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진 그는 사표를 쓸까 하다가 한자를 몰라서 포기하죠. 하지만 나쁜 놈들이 설치는 꼴을 보면 너 뭐야? 아? 강동수 민중의 지팡이. 눈이 돌아가서 두들겨 패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는 누가 뭐래도 경찰이 천직인 것 같습니다. 경찰 안 하면 진짜 큰 사고 칠 것 같기도 하고요. 깍두기는 민간인들의 세계로 절대 넘어오지 않는다. 맨날 구박만 받던 그의 후배 형사가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조명철 씨가 자영훈을 인수하기로 한 날이 7월 30일이었어요. 인수금은 10억이었고요. 조명철 돈 10억은 조기환이한테 18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조교환이 살인을 저지를 동기죠. 이제야 좀 앞뒤가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너 국과수에 아는 사람 있지? 강철중은 증거를 찾기 위해 좌총용 우백호 대신에 오른쪽엔 칼잡이, 왼쪽엔 약쟁이를 데리고 국과수로 돌진하는데 오늘 여기서 뭐 하나라도 증거가 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나간다. 얘들은 증거 찾으랬더니 둘이 살벌하게 싸우고 있네요. 스톱! 여기까지.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거 손톱인데 이것이 엄지 손톱일 겁니다요. 이 찌르는 것이 서툰 놈이 칼을 까꾸로 쥐고 쓰면 그러지라. 손톱이 깨졌네요. 깎다가 다치셨나봐요. 예. 이 증거물을 가지고 강철중은 무엇을 하느냐? 뭐야 그게? 매직이다 이 쎄야. 네 손톱.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내가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나중에 보자. 범인과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체포고 나발이고 이 자식은 꼭 내 손으로 죽도록 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딴 놈들이 알면 내가 널 죽여버릴 수가 없거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래라.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 깔어 이 씨발놈아. 영화 공공의 적은 부패경찰이자 소악당인 강철중이 네 머리뼈 한 230개쯤 만들어줄까? 상상을 초월하는 악당인 조교환을 만나 그 전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거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엉성하면 엉성한 대로 거창한 정의가 아닌 최소한의 정의를 자기 손으로 이루는 이 캐릭터의 매력은 영화가 개봉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내 쪽으로 한번 감아볼게. 그런데 어느 날 현수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현수의 어머니가 우리 현수는 잘 있는 거죠? 수술을 얼마 앞 역으로 감아보겠다는 거죠. 망하는 어머니만 보고 살아온 현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를 낫게 해주겠다고 위험한 임무로 현수를 꼬셨던 천 팀장은 나 없으면 우리 엄마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네가 모범수가 아니라서 규어가 받기 힘들어. 이 상황을 외면해버렸고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전과자야.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재호는
여기서 현수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너 오늘 외출이다. 식장 주소. 장례 비용은 한재호가 다 지불했다. 현수의 환심을 사서 확실히 감아버리려는 속셈이었지만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 그런 재호조차 너도 재밌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형, 나 경찰이야. 내가 방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나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날 보고 믿어버리는구나. 모든 작전과 음모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현수의 진심과 대책 없는 순수함 앞에서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것 같니? 언제나 가짜 웃음으로 신중하게 자신을 감추던 재호 역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재호는 정말로 현수를 그럼 현장 뛰면 재밌어. 자기 조직의 일에 끌어들입니다. 자기야, 내 왔네. 관계의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서로를 굳건하게 믿죠. 근데 나는 형 믿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한편 큰 그림은 재호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우리 재호가 내 뒷국지 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는 조직의 보스 옆에는 저렇게 놔뒀다간 언젠간 물기도 있어. 원래 재호밖에 몰랐던 너 나오면 3천 칠 거지? 그냥 내가 싹 다 준비해 놓는다. 재호바라기 병가비가 위장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자기 조직을 노리고 있는 경찰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중 스파이인 현수를 통해서 모조리 알 수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재호는 모든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라고 생각하고 위풍당당하게 치고 들어오는 천 팀장에게 제대로 빅엿을 먹이는데 성공했고 와우, какие игрушки, детка. 역시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던 보스조차 난 시체라 술 안 마시는데.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다른 이들의 계획을 모조리 거꾸로 이용하는 재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를 진심으로 믿고 있던 현수에겐 잔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지. 현수는 재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지만 나 경찰이야. 재호는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현수가 도저히 용서해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이제 현수는 자신을 향한 재호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곧 내사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형도 위험해. 혹시 그쪽에 내 정체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따가 시간 남길 테니까 우리 보던 데서 봐요. 재호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따 보자. 확실한 건 병가비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걸 재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너 지금 뭐에 씌운 거야, 이 새끼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수가 말한다면 재호는 그걸 믿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현수를 믿고 나타납니다. 언제나 사람보다 상황을 믿었던 그는 뭐야, 저 새끼. 현수 때문에 변화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 엄마도 네가 죽였다면서. 그래서 그는 절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널 죽였어야 했어. 그게 맞아. 마음을 내어준다는 건 그런 거죠. 그냥 끝까지 모르지 그랬어. 설마 미안해서 못 쏘는 거야? 그 순간 재호의 파멸은 다가오지만 어쩌면 재호는 현수에게
구원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뒤통수에서 오게 돼 있거든. 적어도 현수는 마지막까지 재호의 뒤에서 일을 꾸미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쏠려면 빨리 쏴요. 좀 있으면 짭새들 올라올 거야. 영화 불안당이었습니다.